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한 시청자분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섬뜩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또 한 번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상을 하시더라도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펄감박라는 단어, 최근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쪽에 대해 잘 몰랐지만 요즘 이 단어가 너무 자주 들려서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불법 게임장이 많았지만 요즘은 일반 상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제 지인이 겪은 일인데 그 지인은 제 동생보다도 어린 친구입니다. 우연히 들 친구가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것이 아니고 대략 6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주인공은 인수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인수는 20대 초반으로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인수는 목표가 매우 뚜렷했다고 합니다. 내가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2학기에는 휴학을 하겠다. 이게 그가 세운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4학년 2학기를 쉬는 것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인수의 길은 이유가 있었어요. 인수는 다른 사람들이 취업 준비로 바쁠 때 나는 그냥 잠시 멈추고 싶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4학기 1학기를 마친 후 바로 휴학기를 제출했고 알바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PC방에서 일하기도 했고 대학 노래 소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지정된 장소로 갔다. 처음 만난 곳은 카페였는데 카페에 도착해보니 키가 약 180cm 정도 되는 체격 좋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를 처음 보고는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그 사람은 얼굴이 소막하거나 말투가 거칠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을 아주 조곤조곤 젠틀하게 해주었고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 사람은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일주일만 해보는 것도 좋지만 직원 체험을 해본 후에 힘들 거라는 것을 알겠지만 최소한 3개월은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저는 반년 동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럼 3개월은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니 그는 그러며 3개월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답을 받았다. 그 사람이 설명한 일은 간단하게 서빙을 하고 손님들에게 치료한 걸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래도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근무 시간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사람이 말하길 근무 시간은 6시에 출근해서 시작하지만 퇴근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불규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5시 반까지 여기로 와서 매장이 어떤지 보고 간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은 오늘은 간단하게 매장 구경하고 업무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본격적인 일은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고 오늘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마음에 든다며 사장님은 그의 결정을 환영했고 그럼 5시 만에 그곳에서 보자 라고 말했다. 저녁 5시 반 그는 그 가게로 갔다. 가게는 도심의 미곽이 있는 변두리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외진 곳은 아니었고 먹자골목 근처의 상업지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건물은 2층이 있었고 새로 지은 것처럼 보였지만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가 가게를 보고 있을 때 간판이 크게 보이지 않았고 간판은 그저 간단한 동그란 형태의 콜덤바라는 글자가 써있는 간판뿐이었다. 그곳은 특별히 크거나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지만 의외로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 올라가자마자 그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홀덤바는 바텐더가 있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테이블이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전혀 달랐다. 입구 바로 옆에 카운터가 있었고 그 옆에는 큰 소파가 몇 개 놓여 있었으며 그 반대편에는 딜러가 앉아있는 카드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그 테이블은 딜러가 가운데에 앉아 카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 주변에는 작은 테이블들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곳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간단하고 소박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이 상상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그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은 사장님에게 간단하게 일하는 반복을 듣기 시작했다. 일단 6시쯤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바닥을 쓸고 닦고 여기에 음료수랑 재떨이를 비우고 하면 된다고 사장님이 설명했다. 주문을 받으면 그냥 고객이 뭐 달라고 하면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포스를 찍거나 그런 절차는 없었고 그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된다는 말이었다. 사장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었다. 그가 물어봤을 때 사장님은 체크는 매니저가 하겠지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후 그는 청소를 마친 뒤 조금 기다리며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다. 8시가 좀 넘어서 손님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며 김 사장, 초밥 하나만 주세요 라고 주문했다. 사장님은 전화를 걸어 초밥을 주문하고 그 손님에게 초밥을 전달했다. 그 후 멤버들이 몇 명 모여서 게임을 시작한다고 했다. 딜러가 미리 와서 게임을 준비하고 그들은 카드 게임을 시작했다. 그 게임은 바로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게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서서 구경만 했다. 사장님은 그를 보며 똘비야, 거기서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다가 어느 테이블에서 손을 들며 한 사람이 똘비, 이란 커피 좀 타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차졌다. 한 명, 2명씩 들어오더니 어느새 자리가 꽉 차버렸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콜라나 맥주,
커피를 주문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신경 썼던 건 사장님이 전혀 기입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손님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그는 그것을 서민하기만 했다. 사장님은 침을 바꿔주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가 술을 가져가 주거나 음료를 서빙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계속 서빙을 해도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한 명씩 음료를 주문했으며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그날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된 소, 그는 사장님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사장님, 술값은 왜 받지 않으세요? 저는 계산을 본 적이 없어서요. 사장님은 피곤한 듯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똘비야, 이곳은 술돈 반하는 곳이야. 너는 10만 원을 주면 내가 10만 원을 줄 거야. 그럼 너는 그 돈으로 기임을 해서 침을 많이 따고 그 침으로 술도 사고 안주도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합법선에서 운영되는 부분이야. 그때 사장님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는 이 침을 다시 돈으로 바꾸지 않지만 손님들이 카드 치러 오는 곳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는 이 말을 들으며 이곳이 불법 영업장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불법이겠네요. 라고 그가 말하자 사장님은 열리 있게 대답했다. 그냥 합법적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는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똘비야. 그냥 적당히 일하고 걱정 말고 일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그가 출근한 시간은 5시 반이었고 퇴근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했다. 12시간 넘게 그곳에 있었지만 시급의 2배는 훨씬 넘는 수입을 얻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짭짤한 수입이었다.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우리 알바 진짜 고생 많이 한다 며 자랑을 했고 손님들은 칩을 하나씩 그에게 주었다. 번짐에 손님이 건넨 침을 민석이가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걸 본 사장이 민석아 그 침 내려놔 하더니 그 침에 맞는 현금을 꺼내서 그대로 민석이에게 건네주면서 자 오늘 너는 시급은 시급대로 벌었고 팁은 팁대로 챙긴 거야. 민석아 어때? 괜찮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석이는 속으로 우와 진짜 돈으로만 보면 불만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사장은 다시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반년만 진짜 죽어라 돈 모아서 세계 일주 잘 다녀와.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줄게 라고 덧붙였고 민석이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영화에서나 보던만 이상하게 불법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은 아니었고 직원들 복장도 다 정상이었고 나는 깔끔하고 괜찮다고 느껴져서 결국 꾸준히 출근하게 됐고 특별한 휴일은 없었지만 쉬고 싶은 나는 말만 하면 하루 쉬는 건 문제였었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다 보니 민석이도 틈틈이 조율하면서 계속 일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정말 손님이 많을 땐 새벽 7시나 8시가 계서야 게임이 끝날 정도였고 손님이 많다 보면 딜러 성명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장이 미리 3명 정도의 딜러를 일동적으로 불러놓고 상황에 맞춰 투입했는데 그 중에 여성 딜러 손명이 새롭게 합류했고 그 누나는 정말 예뻤고 몸매도 아주 좋았고 딱 붙는 옷을 입고 출근해서 앉아만 있어도 민석이는 점순이 틈일 정도였고 처음엔 멍하니 있다가 나중엔 그 누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게임은 계속 돌아가고 팁도 꽤 많이 받다 보니 민석이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크게 부담되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는데
그 손님들 중에서 정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사람은 중년 남성으로 검은 머리 사이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긴 머리를 묶어서 마치 나이 든 사람처럼 보였으며 늘 조용히 앉아서 게임에 집중했고, 손을 들면 커피 한 잔만, 물 한 잔만, 음료수 하나만, 이렇게 간단히 말할 뿐 술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었고, 그 사람이 좋았던 이유는 어깨 좀만 주물러 달라고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하면 민석이는 시키는 게 없기도 하고, 게임자만은 워낙 시끄럽고 다들 게임에 집중하니까 조용히 가서 어깨를 몇 분 정도 주물러 주고 났는데, 그러면 그 남자는 "아 좋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칩 하나를 꺼내 민석이 손에 쥐어줬고,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있었고, 민석이한테는 그 손님이 거의 트리플 VIP나 다름없었고, 어느 날도 평소처럼 "작살난다. 이번 판 완전 좋다." 열순나게 게임을 마친 뒤 민석이가 새벽 5시쯤 퇴근하려고 건물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기 민석군, 민석아" 라고 부르더니 돌아보니 바로 그 손님이 민석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그럼 국밥 한 그릇 할까?" 하고 말했어요. 근처 먹자골목에 국밥집이 있었고, 민석이는 용돈을 주시려나 싶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그 남자가 "야 민석아, 다음에 우리집 한번 와볼래?" 라고 물었어요. 민석이가 깜짝 놀라서 "사장님 집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응, 맞아. 딴 게 아니고 한번 놀러와라" 라고 말했어요. 민석이가 "왜요?" 라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아니, 사실은 내가 무당이라서 가끔 굿이나 그런 걸 준비할 때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너가 춤 좀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 30분만 도와주면 내가 용돈을 챙겨줄게" 라고 말했어요. 민석이는 조금 당황했지만 "알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저도 출근해야 하고 일이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죠. 그 남자는 "알았어, 알았어. 30분이면 된다니까. 그럼 전화번호라도 교환해두자" 라고 해서 민석이는 결국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한동안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없었는데, 민석이가 어깨를 주물러준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어깨를 3분만 주물러주면 5만 원을 준다는데, 그럼 힘쓰는 일은 얼마나 주려나 싶어서 기대가 되었죠. 그렇게 한참 지나고 민석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후배들도 있었고, 그중 신입생 한 명이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그 신입생은 민석에게 다가와서 "선배님, 휴학하고 뭐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민석이가 "알바한다고 하자." 신입생이 "무슨 알바 하세요?" 라고 다시 물었죠. 민석이는 대학교에서 선배가 이런 걸 대체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저 "내가 뭐 하는지 보고를 해야 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신입생은 "아니요, 선배님. 그게 아니고 선배님 단집에서 일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민석이는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무당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정 도와달라고 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분이란 얘기한 거고, 신입생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나랑 같이 한번 가서 물어보고 와볼래?" 라고 민석이가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민석이가 나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게임을 하면 인센티브를 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곳에 오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민석이는 친구도 데려가고 용돈도 벌 겸
또 사귐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동생은 그게 뭐냐고 하면서 자신은 포카를 할 줄 알고 롤 원테어나 이테어 같은 것도 알았대요. 그냥 석가심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가서 해보면 된다고 했죠. 민석이는 그래? 그럼 내일 몇 시까지 버나다에서 만나자. 같이 한번 가자. 너 확인 좀 해줘 라고 하며 그 친구에게 말을 전했어요. 친구는 알겠다고 답하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이 되어서 민석이는 금 소배를 만나러 갔습니다. 야, 여기서 한번 같이 들어가자 하고 소배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민석이는 사장님에게 말하고 후배에게 밥 한 끼 사주며 청소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후배는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 후배는 아직 누가 오지 않아서 멀뚱멀뚱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사장님이 후배에게 바나나 게임들을 알려주고 칩을 다루는 법이나 어깨를 주물러주는 방법까지 알려줬죠. 후배는 아무렇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민석이는 소배와 손기 있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 10시가 넘으면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 소배도 손님들을 보며 조금씩 분위기에 익숙해졌어요. 11시가 넘어서 그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이 일 안 하고 말하며 민석이길은 조금 있다나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민석은 알았어 라며 일을 하기로 했고 그날도 어깨를 주물러주며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무당이 딜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던 민석이 갑자기 사장님에게 손을 들며 어떤 요청을 했죠. 그 여자 딜러가 갑자기 손짓을 하다니 딜러를 바꿔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사장님은 알았다고 하더니 쉬고 있던 남자 딜러를 불러서 들어가게 했고 여자 딜러는 민석을 빼주더라고요. 이런 일은 가끔 있대요. 화장실 가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여자 딜러가 말을 하지 않고 나갔다가 잠깐 돌아와서 민석에게 손짓을 했어요. 이리로 오라고 하더군요. 민석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도 조심스럽게 나갔고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던 분위기를 잠시 벗어나 계단 쪽으로 따라 나갔어요. 그 여자 딜러는 민석을 데리고 나가다니 야, 너 누구 데리고 왔냐? 고 물었어요. 민석이 후배 하나 데리고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니 그 여자 딜러가 말했어요. 왜 데리고 왔냐? 뭐 사귀라려고 데리고 왔냐? 민석이 그냥 게임 해보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라고 말했죠. 그 여자 딜러는 민석에게 뭐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듣기엔 거북이요. 라고 말하며 그 수배가 볼 줄 안다고 라고 물었어요. 민석은 조심스레 맞고 대답하자 그 여자 딜러는 대놓고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봐도 알겠냐. 뭘 흐리지 말고 빨리 꺼져. 너도 이런 식으로 사람 데리고 와서 손님들 테스트하고 그러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알았다고. 진정하세요. 민석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한마디도 못한 채 여자가 말을 마친 뒤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 딜러는 민석에게 너는 무당이냐? 아니면 여만이 있냐? 라고 물어보려 했지만 민석은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후배는 궁금해하며 민석을 들렀어요. 왜 저 누나가 뭐라고 해? 라고 묻자 민석은 잠깐만 기다려 하고 사장님에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겠다고 말하고 화장실 쪽으로 나갔어요. 화장실에서 민석은 후배에게 그 여자 왜 저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궁금한 마음을 털어놨고 후배는 선배님
저분 어깨는 주무르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민섭이 왜 그런지 물어보자 후배는 선배님,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수염도 하얘서 항상 형님 뒤에 계셔요. 그런데 형님이 그분의 어깨를 만지면 뭔가 이상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배는 민섭에게 말했어요. 저분은 정말 이상해요. 그분이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그분의 향기가 흐려지며 느낌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형님의 손에서 나오는 냄새가 자꾸 나는 것 같고 그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민섭은 듣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무당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금소배는 선배님, 저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본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오케이 알겠어. 어쨌든 내가 아까 누님한테 말 들었을 때 그분이 날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겠지. 쉬운 이야긴 하네. 오늘은 그냥 가볼게. 다음에 밥 한 끼 살게. 정말 고마워 라고 대답하고 후배를 보내고 일마당 후 날았어요. 그런데 퇴근할 무렵 그분이 다시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면이 그분은 1시간 전에 가셨는데 민석이 퇴근할 때쯤 다시 그곳에 서 있더라고요. 민석이 그분을 보자마자 그분은 민석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말했어요. 똘디, 너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자. 돌 들어요. 민석은 피곤하고 속이 안 좋다고 말하며 죄송한데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어깨를 꽉 잡고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자. 누가 너 보고 밥 사라 했냐? 가자 라고 간악적으로 말했다고 해요. 민석은 그냥 그 말을 피할 수 없어서 번화가에 있는 국밥집으로 다시 갔어요. 국밥을 먹고 나서 10,000원 정도를 내고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정말 피곤하니까 택시 타고 바로 집에 갈게요. 나중에 말씀하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민석에게 또 어깨를 잡으며 잠깐만 나랑 좀 걷자 라고 했어요. 민석은 왜 자꾸 그러세요? 피곤하다니까 라고 했지만 그분은 조용히 하고 좀 걷자며 계속 따라갔어요. 민석은 속으로 그 후배가 말한 대로 나한테 뭔가를 지우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싫다니까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은 갑자기 민석의 어깨를 꽉 붙이며 오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평생 소외할 거야. 그래도 내가 멋대로 집에 가고 싶냐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반항하며 말 그렇게 하세요. 저기까지만 걷자. 그럼 택시 타고 마자 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지금 이 순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내 말을 듣고 30분도 아니야. 10분, 15분만 내가 시키는 대로 못한다면 넌 후회할 거야. 그분의 말투가 갑자기 진지하고 무섭게 변했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라고 대답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갔죠. 두 사람은 큰 대로변 쪽으로 가며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가다가 택시를 불러서 민석을 태운 후 자신도 옆에 앉았어요. 민석은 그 순간 택시기사에게 무슨 수상을 부릴까 고민했지만 택시 지사에게 말하고 집으로 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을 열고 바로 내려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그 무당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집 어디냐? 고 물었어요.
민석은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우리 집은 경복궁 근처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일부러 멀리 떨어진 동네를 얘기한 거였죠. 택시기사는 그쪽으로 출발했고 약 3에서 40초 정도 차가 가고 있던 중 그 무단불은 갑자기 확 시끄럽게 내뱉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서 개똥 같은 이름이라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 무단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있더니 잠깐만 그냥 좀 기다려 라고 말했어요. 조금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 무단분이 눈을 뜨고 택시 요금을 지불한 뒤 민석과 함께 내렸어요. 담배 한 대 튀우면서 야, 민석아, 일단 나 믿어줘서 고맙고 내가 너한테 왜 그랬는지 얘기 좀 해줄게 라고 말했죠. 민석이 뭐라고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너네 사장님 무슨 사람인지 알고 있냐? 사장님이 저 노름방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서. 민석은 놀라며 저희 사장님은 그냥 노름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무당불은 그래 넌 아직 어리니까 이해 못할 거야 라며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기다린 이유는 너 이 밤중에 내가 너를 괜히 기다리게 했겠어? 오늘도 너 뒤에 미인이 붙어 있었어. 나? 아니면 모르겠어. 민석은 순간적으로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그분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 무당불은 계속해서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너 지금 봉고차 뒤에 끌려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 안 하냐? 이게 진짜야. 내가 말한 거 믿고 소유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정말 혼란스러워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뭐지? 저희 사장님이 만약 그런 사람이었으면 진지하게 저를 어디 다른데 잠깐 가라고 시켰겠죠. 그렇게 어렵게 일을 만들까요? 그 무당불은 민석에게 암튼 내 사장 조심하고 낼 수 있으면 거기서 일하지 마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돈 벌어야 하고 괜찮은 거야. 내 말 들어라. 무단히 사람 잡는 거 맞냐? 사람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 있냐? 민석은 그 말을 들으며 내 말 듣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차라리 그만두고 거기서 버는 돈보다 내가 더 줄 수 있다. 내 옆에서 짐이나 들어라 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그만두고 내 말을 따라라 라고 했죠. 민석은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그 후 민석은 가던 길을 계속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무당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장이 뭔가 나쁜 행동을 해서 무당이 민석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무당이 사장에게서 민석을 떼어내서 본인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았고 후비의 말에 따르면 두 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느꼈죠. 하지만 민석은 그 무당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출근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장님에게 말을 할까 했지만 오늘 사장님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오히려 사장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그 무당불은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고 민석은 그래, 그 무당 양반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던 거였나 라고 생각했어요. 몇 날 며칠 그 무당이 보이지 않자 민석은 마음을 놓았지만 봄씨의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을 하며 퇴근할 때마다 모단에게 납치된다는 소문 같은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떠올리며 신경이 쓰였죠. 하루는 민섭이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택시에서 내린 소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고 있을 때 새벽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때 남자 2명이 숨어서 민석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았어요. 민석은 수풀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어두운 곳에서 두 남자가 일부러 민석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민석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보았어요. 민석은 다 기분 탓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지부를 떨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아파트 단지니까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계속 걸어갔어요. 그 남자들이 민석이 집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민석은 뒷길동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나가던 중 경비실이 백사동 옆에 있다는 걸 떠올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 시간이면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을 시간이라 생각해서 그쪽으로 갔죠. 그런데 그 남자들, 민석이 뒤를 따라오다 사라졌어요. 백사동을 돌고 백일동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민석은 느낌이 정말 이상하고 쎄하다고 느꼈지만 밤인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집에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걸어갔어요. 그때 민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새벽이라 누구지 하고 받았더니 바로 그 무당분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석이 전화를 받자 민석아 지금 어디야? 라고 물었고 민석은 집 앞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무당분이 사람들 있냐 없냐? 라고 물었고 민석은 좀 수상한 사람 2명 있긴 있어요. 라고 했죠. 그 무당분은 빨리 뛰어. 큰 길로 나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집으로 들어가지 마. 라고 급하게 말했어요. 민석은 어떻게 하셨냐고 라고 물었더니 그 무당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빨리 끊어 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석은 전화를 받은 후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서 큰 길로 나갔어요. 그 남자들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았다고 확신했죠. 큰 길에 나와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이렇게 해서 일단 나왔어요. 라고 무당불에게 말하자 그 무당불은 지금 택시 타고 내가 문자 보내줄 테니까 주소 보내줘. 일로 오라고 라고 했어요. 민석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택시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마음속으로 이분한테 가야겠다. 바로 감아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민석은 문득 여기까지 온 게 다 계획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민석은 무당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온 전화도 이상하고 집에 가는 것도 겁나고 무당 집에 가는 것도 겁나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근처 게임방으로 갔어요. 게임방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나마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게임방에서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나가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전화를 하려고 했을 때 후배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볼까 생각했지만 민석은 이상하게 느꼈어요. 무당에게 부재중 전화가 한 통도 없다는 사실이 더 수상하게 여겨졌죠. 무당도 정말 이상하고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딜러 누나가 떠올랐고 연락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단 소배한테 다시 전화해보고 딜러 누나에게도 물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민석은 투다닥 집에 들어가 씻고 잠을 잤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후배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물었더니 후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단히 정말 안 좋은 느낌이긴 한데 선배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후배는 무단인지 아닌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건 맞는데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느낌이 안 좋네요.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민석은 알았어. 고마워.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민석은 출근을 했죠. 출근 후 청소를 하고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사장님에게 몇 번 물어보려다가 결국 물어보지 않았어요.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자 기임이 시작되었고 딜러들도 하나 둘씩 출근했어요. 월요일 딜러 누님도 출근을 했고 민석은 딜러 누나가 보통 일찍 퇴근한다고 들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딜러 누님은 보통 한두 시쯤이면 퇴근을 먼저 했어요. 그날 민석은 누님이 퇴근할 타이밍을 기다리며 정말 죄송한데 오늘 조금만 빨리 퇴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민석은 개인적인 일이라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먼저 퇴근하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장님은 그래, 돌아가라. 내가 마담 짚고 갈게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후다닥 사장을 지나쳐 나갔고 그 후 딜러 누님을 찾아갔어요. 민석은 누님을 보고 뛰어가며 저기요, 누님 하고 불렀어요. 누님이 돌아보며 왜? 라고 물었고 민석은 잠깐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 민석은 누님에게 일어난 일을 전했어요. 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궁금한 건 무단히 말한 게 맞는지 그는 무단히 나쁜 놈인 건지 그게 궁금하겠지?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네, 진짜 궁금했어요. 라고 답했죠. 누님은 그래, 그럼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2시에 나한테 전화해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2시에요 라고 하긴 했지만 누님은 그렇다. 2시에 전화해라 라고 말했죠. 민석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민석은 일찍 끝난 일을 마침 손 씻고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고 2시에 땡 하고 전화를 했어요. 누님, 저 바에서 일하는 민석이에요. 그때 누님이 민석호 전화하라고 했지? 이제 출입금지 구역 알아? 라고 물었어요. 민석은 출입금지 구역이요? 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죠? 라고 대답했어요. 누님은 그게 카운터 옆에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사무실방이 있어. 그곳은 사장님만 쓰는 공간이야. 그래서 그곳은 출입금지가 되어 있어. 거기 비밀번호가 있고 내가 거기 들어가 본 적 있지? 거기에는 사장님이 돈을 넣는 곳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민석은 비밀번호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누님은 비밀번호는 괜찮아. 그걸 알려줄게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그 무당분이 말한 대로 난 3795주라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무당분이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민석은 그대로 시도해보기로 했어.
그 눈은 어떻게 아시냐고요. 민석은 물었지만 그 무당불은 옆에서 봤으니까 대충 알 거다. 가서 보고 판단해라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민석은 알았다고 말하고 2시가 조금 넘어서 다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청소도 하고 준비를 마친 뒤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었죠. 사장님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민석은 방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방 안에는 특이한 향수나 가득했어요. 민석은 그 향수를 맡고 나서 이 향이 아주 좋은 향이라고 느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향수는 샤넬의 코코 향수였죠. 방은 꽤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곳을 살펴보면서 방 한 구석에 자신의 순상 명세가 정리된 파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파일에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건강 상태나 혈액형 같은 정보는 아니었어요. 그 파일에는 민석이 제출했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그 서류들에는 따르륵 표시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석은 그걸 보고 조금 놀랐죠. 발을 서랍을 열었더니 같은 파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민석은 속으로 궁금해하며 파일을 살펴봤고 땡칠이, 미명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민석은 전화기를 꺼내서 사장님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여기 어디예요? 민석이 물었고 사장님은 집이냐? 고 대답했어요. 민석은 사무실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사장님은 여기가 집이냐? CCTV가 많지 않냐? 여긴 카지노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CCTV가 정말 많다고 설명했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놀랐고 이곳은 특히 카운터 쪽에 CCTV가 많아요 라는 말을 들으며 그 사무실이 집이 아닌 그저 카지노와 유사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민석은 그 무당불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거기 잠깐만 있어. 가서 얘기 좀 하자 라고 말을 들었어요.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만약 자리 이동하면 도둑놈인 거야. 바로 신고할 거야.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민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어요. 여기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시 전화가 오더니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어디로 좀 가자 라고 했어요. 민석은 나가면 도둑놈 들 수도 있어요. CCTV도 있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 무당불은 내 말 들어. 내가 뭐고 훔친 거 있으면 나오라고. 빨리 거기 있지 말고 나와.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은 결국 나이씨 몰라 라고 하고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누나가 다시 오라고 해서 민석은 택시를 타고 늦은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누나가 먼저 나와서 민석을 맞이했어요. 거기서 뭐 봤냐? 라고 묻자 민석은 돈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8천만 몇 개 받고 제 거란 맹고 땡칠이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 봤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누나는 그 애들 다 누구냐? 라고 묻었고 민석은 전임자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새로운 애가 들어오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너가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안 믿을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누나는 못 믿겠어? 반골한테 물어봐. 반골 연락처 알아? 라고 물었고 민석은
모단밖에 모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누나는 아유, 좀 알아도 모단밖에 모르냐? 내가 저 못 믿겠으면 단골들한테 가끔 보이면 물어보라고. 맹고, 땡칠이 아마 다 기억할 거야. 너 사장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 알면 돼. 라고 말했어요. 누나는 일단은 저쪽에서 며칠 숨어 있을래? 라고 묻자 민석은 누나가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집에 가서 쉴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누나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정리 좀 해주려니까. 너도 참 기고하다. 기고해. 어쩌다 널 쫓는 사람들이 많냐? 라고 하며 민석을 끌고 갔어요. 누나와 가까이 가면서 민석은 그 누나에게서 콧고 판수 냄새가 난다고 느꼈어요. 민석은 누나에게서 콧고 향수가 진하게 나는 걸 느끼고 그 냄새가 너무 강하게 퍼져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민석은 누나의 손을 뿌리쳤어요. 잠깐만, 내가 알아서 할게. 누나, 고마워. 여기까지만 신경 써주시고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지금 사장님한테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집으로 갈 거예요. 나 갈게요. 민석은 그렇게 말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두두두두 하늘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민석은 뒤를 돌아보니 누나가 그를 따라 끼고 있더라고요. 민석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잡을 이유가 있지? 라며 의아해했어요. 민석은 계속해서 끼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민석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누나는 여자였고 민석은 남자였기 때문에 다행히 민석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민석은 계속 끼면서 한쪽으로 빠져나갔고 그때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사장님이었어요. 민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은 물었죠. 너 어디냐? 내가 돈을 찾냐? 민석은 딜러 누나랑 얘기해봐요. 딜러 누나가 나보고 그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맹구는 뭐고 땡치리는 뭐고 나 그런 거 몰라요. 여기서 그만 끝내려고요. 라고 말했죠. 사장님은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게 은혜도 모르고 내가 지금 그딴 식으로 말하면 무단한테 잡혀가서 죽을 뻔한 몸이야. 내가 지금 계속 구해주고 있는데 글쇼를 하고 있다니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반박했어요. 사장님은 너 금 이따 일로 와서 얘기 좀 하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게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냥 나 찾지 말라고요. 지금부터 나 찾는 사람 있으면 나 진짜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장님은 비웃으면서 불법 업장에서 일하던 놈이 어디다가 뭐라고 잘도 말하네. 어디서 믿어주겠냐? 너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냐? 대길동에서 살 수 있겠냐?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보시라고요. 나 내 발로는 거기 갈 생각 없으니까. 사장님, 그리고 나 오늘 일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만 끝내세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말했죠? 내가 짐작에 어떻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널 도왔으면 그 돈값은 해야지. 그러면 일로 와서 얼굴 한 번만 보고 얘기하자고 말했어요.
민석은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사장님. 냈어요. 냈어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석에게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결국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집으로 가기도 겁나고 어디로 가기도 겁나서 일단 가까운 프랜차이즈 카페로 갔어요. 그곳에서 핸드폰을 다시 켜니 캐치콜이 미친듯이 쏟아졌어요. 너 집 근처인데 정확히 어디냐? 는 메시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민석은 후배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후배는 그보다는 좀 아닌 것 같고 사장이라는 사람도 너무 특이하죠.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안한데 하루하루만 좀 힘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후배는 얼마든지 계시라고요. 라고 했고 선배님 집이 정확히 어디냐고 물었어요. 민석은 후배가 물어본 이유를 알았어요. 후배가 동기들에게 시켜서 민석 집 근처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했던 거죠. 민석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후배도 같은 태인가 싶어서 모의로제에 걸릴 것 같았어요. 후배는 선배님, 아는 사람들 시켜서라도 먼저 집 확인해보세요. 힘내세요. 굴하지 마세요. 라고 응원했어요. 후배는 그 무당 안 본 지 오래됐죠. 그 사람은 다시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어요. 민석은 집 근처를 확인했지만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 후 민석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내며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일할 데 없어도 그런 곳에서 일을 했냐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후배 몇 명이 민석 집에 와주었고 일주일 정도 같이 나가면서 민석은 많이 불안하고 무의로제에 걸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좀 케어를 해주고 민석도 조심스럽게 지내며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어요. 민석은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조금씩 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난 후 민석은 해외여행을 갔어요. 여행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찬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남자를 보았어요. 그 남자는 민석이 예전에 일했던 게임장이 자주 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 남자는 민석에게 인사를 하며 형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민석이 예전에 일하던 게임장이 자주 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민석은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게임을 하러 온 사람, 공짜밥과 술을 먹으러 온 사람이었죠. 민석은 친구들에게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내가 그 사람하고 자리를 이동하거나 뭔가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으면 와서 나 좀 데리고 가줘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알았어 라고 대답했죠. 민석은 그 사람에게 달아나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고 그 사람은 민석을 쳐다보며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은 저는 그 솔던바에서 일하는 민석입니다 라고 소개했죠. 그 남자는 그래 오늘 문 닫았더라 라고 말하며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민석은 저기 제가 거기서 여러가지 일을 겪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 남자는 민석의 질문을 듣고 알겠어. 내가 딴 건 모르겠고 두 가지 알려줄 수 있어. 첫 번째, 사장님의 정체는 사장님이 예전에 건달이었고 세력의 가난에 큰 일을 거릴 사람은 아니야.
그냥 겁은 많지만 사람들을 조금 겁주고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장님은 사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만졌다고 들었어. 언제부턴가 돈이 엄청 많았는데 나는 되게 궁금했어. 그 업장도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 라고 덧붙였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라고 말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무당이 민석에게 사장님에 대해 사장님은 확실히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의심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그 누님이 사입이란 거죠? 라고 물었고 무당은 맞다. 사장님이 사람을 팔고 그 누님이 사람을 사고 있어 라고 설명했어요. 민석은 왜 그걸 이제야 말해주냐고 묻자 그 무당은 내가 왜 그런 일에 끼어들어야 하냐. 내가 그 일에 얽히면 내가 잘못될까봐 아예 상관 안 하려고 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민석은 그 말에 그래도 옆에서라도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무당은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겠네 라고 덧붙였어요. 민석은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지만 그 무당은 나도 너한테 말 못했을 거야. 만약 사장님이 그대로 빠졌으면 그 양반 연락이 안 돼서 바닥에서 잠수 탔을 때 뭐 이유가 하나 있겠지. 잘못된 거 아니겠냐고. 그 양반한테 공짜밥은 많이 얻어먹었네. 몸 조심하고 잘 가라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고마워하며 친구들과 함께 그 동네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 한 명이 무당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민석은 싫어, 너무 무서워서 라고 대답했지만 후배의 얘기가 나오자 결국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친구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야, 어딘데? 좀 이리로 나와봐. 택시비 줄게 라고 하며 후배가 나왔어요. 그 후 민석은 후배를 데리고 무당이 주었던 주소로 갔어요. 한 번만 가보자고 하며 민석은 후배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고 도착하자 후배는 와, 여기가 감옥이냐? 여기가 엄청 다트이다 며 놀랐어요. 여기 처음 보는데 진짜 이상한 곳이다. 선배님은 여기 들어갔으면 못 나왔을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그 후배는 내가 그 길러 누나 이상하다고 했지? 그곳 사입이란 나고 덧붙였어요. 그 무당불은 민석에게 그니까 이 사람은 일반인은 아니지만 무당 냄새는 안 나. 하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그건 종교 냄새구나 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됐어 라고 생각하며 이제 잘 끝난 것 같고 느꼈죠. 그리고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시간이 흐르면서 민석은 그때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그 솔던바에서 일어난 일들, 파일이 한 명, 사람을 파는 사람, 영험을 따라가는 무당, 이렇게 세 사람에게 교묘하게 걸려들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살아나온 자신을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 일들이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줬는지 느꼈어요. 그리고 민석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려들었나 하고 되새기면서도 결국 자신은 어떻게든 잘 빠져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민석은 내가 그 상황이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가 진짜인지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생방송을 통해 누굴 믿어야 하나 라는 반응이 나온 것을 보고 결국 민석도 믿을 사람이 없어진 느낌이었죠.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민섭은 믿음이 없으면 다 흔들린다고 느꼈어요. 결국 혼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상황을 겪으면서 민섭은 친구도 부모님도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그의 마음은 매우 힘들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모든 의심과 혼란 속에서 결국 민섭이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민섭은 그때 내가 무당에게 휘둘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누굴 믿어야 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어요.